자, 프린트물로는 이제 147쪽에서 우리가 어디고 150쪽까지 쭉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하면 이거죠. 147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147쪽에 있는 그래프 그림 5-1 제목은 플랑크 곡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서 플랑크 곡선이라고 검색어를 넣으면 이 그래프가 100% 나옵니다. 예. 그렇죠. 지난 시간에 숙제로 흑채가 뭐냐 물어봤었죠. 예.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복사 에너지를 완벽하게 흡수하거나 예. 완벽하게 내뿜을 수 있는 이상적.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진짜 까만색 물체다 이런 뜻인데, 까만색 물체, 예, 검은색.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여름에 좀 덜 더우려면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는 게 좋아? 라고 할 때 흰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왜요? 검은색은 모든 빛을 흡수하고 흰색은 모든 빛을. 그러니까 흰색은 태양빛이 나오는 파장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빛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파장에 따라 빛의 종류를 구분한다고 했을 때 태양도 감마선부터 전파까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있는 빛이 한꺼번에 온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나뉘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게 아직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는데 한꺼번에 와요. 한꺼번에. 그럼 한꺼번에 왔을 때 얘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색깔을 띨까라고 딱 해보니까 흰색이더라는 거예요. 다 섞여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빛의 삼원색, 그 다음에 뭐 그냥 일반 색깔의 삼원색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처럼 세 개 겹쳐 놓잖아. 빛이 세 개가 RGB가 합쳐지면 가운데 색깔이 뭐가 됩니까? 흰색이 된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은 전체 빛을 합쳐 놓은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세 개만 있어도. 그럼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니터나 디스플레이 할 때 모니터에 이제 우리 영상을 봐야 되잖아. 컴퓨터 영상. 그래서 색깔이 나타나잖아. 뭐 HD급이다, 풀 HD급이다. 그거는 해상도를 얘기하는 거고, 색깔을 나타낼 때 뭐 16비트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어떤 거냐면 RGB 딱 세 종류만 광원이 있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색깔의 빛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레드를 한 80% 썼고, 그 다음에 그린을 10%, 그 다음에 블루를 10% 섞으면 뭐 무슨 색깔이 된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흰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색깔을 본다라는 것은, 빛의 색깔은 빛 그 자체가 쭉 들어와 가지고 우리 눈에 이제 감지가 되는 거고요. 물체의 색깔이라는 거는 지가 스스로 빛을 내나 못 내나. 못 내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빛이 반사되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기에 오리지널 그 색깔을 그대로 본다라는 것은 흰색 빛이 거기에 입사해, 물체에 입사해 가지고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투과해요, 사실은. 근데 투과율은 사실 대단히 낮아요. 그냥
투과한다는 거는 그 물체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고 쑥 지나갔다 이 말이야. 그냥 뚫고 지나갔다는 얘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투과율은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는 뭐를 보는 거냐면 반사되어 나온 파장만 조합이 돼 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색이다 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물체가.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그 중학교 때 미술 시간으로 돌아가서 물감의 삼원색은 RGB가 아니죠? 내가 까먹었는데 빨로판가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녹이 아니고 빨로판가 그럴 거예요. 그 세 개를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가 완전 검은색이 됩니다. 그러면 검은색의 의미가 뭐냐? 검은색은 모든 종류의 빛이 한꺼번에 섞여서 기 들어왔을 때 싸그리 다 뭐한다? 흡수한다. 흡수돼 가지고 우리 눈에 반사되어 오는 놈이 없다. 그게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검은색. 그러니까 뭐 빛이 나오는 것도 없고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부분이 사실은 되게 힘든 부분이긴 해요. 물론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 완벽하게 고등학교의 모든 교과 과정을 감안한 내용은 아니긴 해요.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담으로 하나 나중에 혹시 궁금한 사람은 찾아보시든지 자기가 공부해보든지 꼭 해봐야 될 거 물리학 영역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야 이게 뭔 색깔이고? 이제 붉은색 계열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네. 기왕 하는 거 좀 현실적으로 하면 되겠죠. 다 껐죠? 네.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 계열로 조금 보이는 건지 빛이 들어와서죠. 이거보다 더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 안 보인다라고 하지만 물체가 보이는 게 있잖아. 아주 희미한 빛으로. 맞아? 그 화면으로 지금 어떻게 녹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밝은 상황이었을 때 얘 색깔을 못 보고 아주 어두운 상태에서 얘 물체를 봤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여기 불은 다 껐는데 여기 빛이 들어오고 있고 저쪽에도 빛이 들어오고 있잖아.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상상을 한번 돌려볼게요. 알겠어요? 상상을 돌렸을 때 아주 어두운 공간에서 물체를 식별할 만큼의 빛이 있다고 합시다. 알겠어요? 진짜 새까만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물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나? 만들어야만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사진, 그 현상실, 그러니까 암실이라고 해요. 거긴 진짜 들어가면 바늘구멍만큼의 틈도 없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그래야 필름에 손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필름은 아주 약한 빛에도 감응을 합니다. 유일하게 안 하는 게 뭐냐면 감광지 안 하는 게 뭐냐면 붉은 빛이에요. 빛. 붉은 빛.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색깔이 지금 밝은 상태일 때 이마가 약간 붉은색 계열이잖아요. 얘가 우리가 밝은 상태에서 안 보고 아주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물체는 구분할 수 있다고 합시다. 됐어요? 얘 색깔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할까? 처음에 이래 대답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색을 반드시 뭔 색깔이 있지 싶은데 그 색깔이 뭔지를 대답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자 그냥 보이는 그대로 얘기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모든 물체가 얘가 얘보다 조금 더 검은색이냐 조금 더 밝은 색이냐 밝다라는 거는 흰색 쪽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그 색깔을 구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여담입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잘 들어. 근데 물리학자들은 그러면 점점 불의 밝기를 밝히다 보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제 분홍색이에요. 이래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하나 물어볼게. 빛이 없는 상황일 때도 얘가 분홍색인 거는 상관없나? 사실은 틀림없나? 변한 적이 없죠? 근데 주의해. 요즘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
빛이 없을 때는 얘가 검은색인 건 맞아요. 검은색인 게 진실이야. 물체의 색깔을 보는 건 결국 빛이 어느 만큼 들어가서 반사되어 나왔느냐기 때문에 이게 현대 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불을 다 껐잖아. 지금은 뭐지? 분홍색, 붉은색이야. 불을 완전히 다 껐어. 형체만 알아볼 수 있어. 봤을 때 우리가 이거 회색이에요. 좀 진한 회색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뭐다? 이게 진실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각적인 감각이 들어간 거는 에너지로 어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전환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인간 감각은 사실 믿을 게 못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쌓아온 그 결과에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했다라는 게 진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평균율에 가깝게. 간혹 이런 경우도 있겠죠. 세상 사람 중에 야씨 이게 노란색이지 어떻게 분홍색이야 이렇게 하는 놈도 있을 거 아니야. 색약이라고 하죠. 생맹. 그죠? 그 사람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평균율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어떤 분홍색이 가지는 어떤 컬러 차트가 있다고 합시다. 색을 그러니까 분홍 이런 거 있잖아. 너가 우리 남자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데 화장품 가게 가면 가본 적 있나? 화장품 가게 대부분 제일 놀라는 게 뭐죠? 립스틱 있죠? 쫙 지내려는 거 보면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 혹은 제일 위에 거에서부터 제일 아래 거 그거 두 개씩만 딱딱 비교하면 색깔이 어때? 다르다고 느끼지만 쭉 가는 동안 어때? 점진적으로 쫙 변하잖아. 그래서 특히 두 개 붙어 있으면 가운데에 붙어 있으면 이게 다른 거 맞나 이질하잖아. 놀라운 건 그거를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까 만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솔직히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얘하고 얘가 달라. 색깔이 달라라고 얘기할 때 동의를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내가 눈이 병신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밑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제품의 뭐 어떤 코드를 지정해 놨겠죠. 컬러 차트를 해놨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우리말로 바꾸면 색지수예요. 색지수예요. 그게 컬러 차트라는 게. 그러면 색지수 번호가 어때? 값이 다를 거 아니야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넘겨오면 이래 되는 거야. 그거를 구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바꿔 얘기하면 더더군다나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돼. 그럼 별은 색깔을 느끼는 새끼도 있고 안 느끼는 새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봤을 때 그냥 그냥 망원경으로 봐도 육안 망원경으로 봐도 우리 147쪽에 제일 먼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겔하고 베텔게우스는 쳐다보면 베텔게우스는 붉은색이고 리겔은 푸른색이다 이래 돼 있거든. 그래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내년에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거 이 칼라로 돼 있거든. 한 명만 좀 볼래? 봐봐. 파란색은 그 사진을 잘 찍었기 때문에 파란색은 리겔은 파란색으로 내가 봤을 때 약간 더 칠해놓은 거야 저거. 근데 베텔게우스는 보기에 따라서 무슨 색깔로 보이노? 노란색. 완전히 붉은색이라고 할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도 여기 기왕 10명이니까 10명밖에 안 되니까 한번 봐봐. 리겔은 분명히 푸른색이라고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베텔게우스는 노란색. 그냥 내가 아무런 정보도 안 주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광학망원경을 이용해서 렌즈나 반사경만을 이용해서 그 밤하늘에 찍어보면 붉은색인지 그 봤을 때 어떤 빛을 봤을 때 나는 솔직히 광학망원경을 대학 시절에 몇 개의 별을 겨우겨우 찾아서 봤을 때 경북대학교에 있는 천체망원경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북대학교에 있는 천체망원경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성능이 그렇게 싹히 또 좋다고는 할 수 없거든, 요즘 보면. 알겠어? 그래, 별을 이래가지고 사진 찍어서 봤어요. 예. 뭔 색깔인지 나 하나도 모르겠던데. 솔직히 나는, 내가 눈가리가 병신이구나. 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리겔은 푸른색이라고 오케이 인정되는 거야. 누가 봐도 이 사진으로 봤을 때, 그지? 근데 베텔게우스는 나는 앞만 쳐다봐도 이제 눈에 이거 뭐죠? 노안까지 와가. 씨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를 보는 거야, 그냥.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립대학교에 있는 천체망원경 정도로 보면 되게 작게 촬영이 돼요. 겨우겨우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일하게 천체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게 뭐냐면 행성 중에 화성 있죠. 화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반사해서 나타내잖아. 대부분 보름달형이에요. 외행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육안으로도 밤하늘에 뜩 쳐다보면, 금성은 얘가 빛이 거의 되게 밝은 노란색에 해당하는 반사를 하기 때문에 밤하늘에서도 되게 빛나거든요. 왜? 우리가 노란색에 예민하다 그랬잖아. 근데 화성은 딱 보면 관측을 육안으로 해도 몰라. 그것도 학습에 의한 선입견일 수 있어. 보는 동안 씨발 약간 불그스름한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유일하게 내가 느끼는 거는. 근데 밤하늘에 있는 걸 보면 이게 그렇게 안 느껴진다고요. 그럼 잘 들어. 우리가 천문학자의 입장으로 돌아갑시다. 최초에. 이걸 봤을 거 아니야. 봤는 놈 중에 몇 놈이 뭐라고 했는 거다. 씨발 이거 야 뻘거스름하지 않디? 이지라면서. 이해됐어요? 그러다가 서로 왈가왈부 말이 많았겠죠. 눈깔이 어디 된 거 아니야? 이지라면서. 실제로 예를 들어가 붉은색이었다고 합시다. 어떤 별이. 붉은색이라고 얘기했는데 10명이서 봤는데 한 놈만 야 붉은 거 같아 이랬어. 나머지 9명이 미친 새끼 아니야 흰색이야 이런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잘 들어. 색깔을 아무리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균을 갖다가 내고 해도 힘들었는데 그런 종류의 어떤 데이터라고 하면 쓸 수 있나 없나? 못 쓰잖아.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서서히 인간들도 안 거예요. 감각이라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것도 서로가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지. 근데 한두 놈씩 꼭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는 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이 꼭 바른 의견은 아닐 수도 있죠. 잘못된 의견일 수도 있잖아. 대다수가 야 붉은 것 같아. 근데 한두 놈이 아닌데?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평균율에 맞춰가지고 쭉 내려오지만 늘 천문학자들한테 뭐가 고민이었다. 이게 데이터로서 신뢰가 가능하냐. 물론 이제 색깔이 이제 나타나니까 그 의미는 지난 시간 얘기한 대로 뭐와 좀 규정 지을 수 있겠다. 바로 그 그래프 이 플랑크 곡선으로 이용해가지고 온도나 구분할 수 있는 온도를 구분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긴 한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이 데이터를 좀 신뢰도 있는 데이터로 좀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끌고 온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태양을 제외하면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 대부분 졸라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빛의 양이 많아 적어? 우리까지 도달하는 게 적잖아. 많았다면 밤에도 밝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망원경을 이용해서 원리는 간단해요. 망원경을 최대한 근만만 딱 집중해줘. 그리고 난 다음에 저반 렌즈로 내가 이걸 쳐다보는 게 아니고 저반 렌즈 근처에다가 뭐를 해준다. 쉽게 얘기하면 프리즘을 주는 거예요. 놓는 거야. 그러면 별빛이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 분산이 탁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우리 하는 동안에 배웠던 거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걸 보면 방출 스펙트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구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2학년 돼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하시는 게 좋아요. 됐니? 지금 하면 우리가 시간 나가기도 좀 벅차고 내용이
그건 사실 외우는 게 더 많아. 알았어? 결론은 그거죠. 스펙트럼을 이렇게 쭉 보면 스펙트럼은 가급적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나오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예전에는 기억을 했었는데 지금은 별로 기억을 못할 수밖에. 뭐 내가 별로 인생이 우리가 뭐 어차피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니까. 과학자 중에 이제 과학자라기보다 그 사람이 나사에 각종 이제 스펙트럼을 막 사람들이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스펙트럼을 찍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필름. 그죠? 그게 수많은 별이 정말 많으니까 또 한 개당 별마다 한 번씩만 찍는 게 아니고 뭐 여러 번 찍었을 거 아니야. 맞아? 그 자료들을 갖다가 막 찍어가지고 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막 이제 저장해 놨을 거 아니에요. 필름들을. 그거를 나사의 한 연구원은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수습, 인턴 이런 이었던 사람, 비슷한 사람이 창고 정리를 하면서 이걸 차곡차곡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그런 게 있잖아. 퍼즐 맞추기도 비슷하고. 한창 정리하다 보니까 비스무리한 게 있는 거야, 이제. 별마다. 분명히 이 별하고 이 별은 다른데. 스펙트럼이 어때? 비슷하게 나타나네. 그래서 이걸 쭉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주르륵 놔두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제일 첫 번째 걸 뭐라고 했을까? 그렇죠. 가형 이랬을 거 아니야. 아니면 기억. 그 사람은 A. 그렇죠. A라고 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A부터 어디까지? 그냥 Z까지 넘친 경우에는 그 다음에 AA 붙이면 되고. 그래가 쭉 놓은 거예요. 됐니? 그래가지고 놓았는데 그때는 그 사람은 자기가 원래 알고 있는 기준이 있었다 없었다?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정리만 그렇게 한 거예요. 됐니? 근데 훗날 보니까 의미 있는 게 몇 개더라. 그게 어제 제가 외우라고 했던 OBA, FG, KM 7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몇 개로 추려지더라. 7개로 쭉 추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에서 O형이 어떤 놈이더라. 플랑크 곡선상에서 제일 세고 에너지가 많고 그럼 결론 뭐? 온도가 졸라 높더라. 됐어요? 왜 순서가 OBA 뭐 이렇지?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이 아무 생각 없이 정리해놨다가 추려져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 뭐였더라. O가 제일 온도가 높은 놈이고 온도 낮은 순서대로 하면은 M부터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기가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좀 두서가 없이 들릴 수 있는데 자연스러웠지. 오랜만에 해서 그래.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에 제가 학원 시절에 그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줬어요. 왜? 교육생들 입장에서 그 얘기가 별로 그게 씨발 내하고 뭔 상관인데 이거지. 그러니까 빨리 결론이 뭐냐고. 결론은 뭐 수능 문제에서 필요한 게 뭐냐고 이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그때는 공식 먼저 정리해주고 의미 얘기해주면 끝나요 사실. 근데 내가 지나서 때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도 못 푸는 새끼들이 씨발 말은 졸라 많았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천문학은 약간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처음 인지할 때는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하면서 그게 뭐지라고 하는 걸 생각을 반드시 한번 해보는 게 분명히 뭐 된다. 도움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연습할 때는 뭐 할 때는 연습한다라는 건 뭐를 포함시키느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전체 흐름을 이해했지. 그러면 이제 제가 끈트머리에 요거는 외워라 하는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줘라. 그건 시간을 길게 두는 게 아니고 딱 내가 2주 안에 이걸 다 외워야 되겠다 라는 마인드로 빠바박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쫙 풀고 그러면 까놓고 얘기할게요. 뭐 실제로 천문학을 아느냐 모르느냐 제껴놓고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수능 천문학에 있어서는 마스터가 돼 있는 거예요.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왜냐하면 큰 원리 자체는 벗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문제의 모양은 계속 어떻게 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러면 어느 생각 우리가 한 개 정도 빼고는 이제 147쪽에서 거식이 뭐지? 1단원은 지금 다 한 거, 별의 물리량 파트 다 했어요,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오늘. 그래서 그 플랑크 곡선, 일단 정리는 하나 합시다. 플랑크 곡선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죠? 알 수 있는 거는, 표면 온도에 따른 뭐,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거. 표면 온도에 따른 화장의 일단 전체 면적이 어떻다 그래서? 다르지. 표면 온도가 다르면 그럼 온도가 높을수록 어때? 표면 온도가 면적이 넓어. 그래프 면적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각 파장별로 내뿜는 에너지가 온도가 낮은 놈보다 더 많잖아. 맞아. 그래서 표면 온도에 따른 뭐를 할 수 있다? 에너지 방출량이 표현돼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 광도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면적을 구했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이걸로 나오게 돼요. 우리가 면적을 구한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뭐? 예, 그거예요. 적분이에요. 이 그래프 면적 구하기 어렵겠나 쉽겠나? 어렵겠죠. 예, 적분해야 돼요. 적분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적분을 시킬까? 그런 양심 없는 새끼들은 없어요. 다행히도. 그런데 이 면적이 적분을 해서 이제 얻어낸 값이잖아. 적분식으로 쭉 풀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정리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또 할 수 있냐면 표면 온도에 따른 뭐? 최대 에너지 세기에 해당하는 뭐? 방출 파장이 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감마부터 전파까지 다 드러내는데 그 중에서 최대로 나오는 게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최고점끼리 연결해서 쭉 나보면 반비례하잖아. 맞아? 그래서 어제 나왔던 게 자, 요거는 슈테판 볼츠만 법칙인데 뒤에 4단원에 해당, 네 번째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바로 뭐냐면 어제 얘기했듯이 뭐 빈의 변위 법칙이라고 보통 정리가 됩니다. 나는 아직도 이게 변위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변위 법칙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 씨발 뭐라고 해놓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어제 다시 한번 썼던 거지만 이게 뭐라고? 보통 람다라고 적히면 파장이에요. 맥스 그러면 최대 에너지 세기 이거예요. 그냥 무작정 방출 파장이 아니고 최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온도에서 여러 개 파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최대인 놈. 최대의 파장이라고 한 놈은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더라? 어떻더라? 짧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고온일수록 뭐일수록? 고온일수록 고온인 표면 온도를 가진 고온일수록 방출 파장은 짧은 영역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게 정확한 거지. 예. 그러니까 짧아진다. 방출 파장은 짧아진다.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은 방출 파장 영역이 짧은 영역인 놈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죠? 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분광형까지 이제 마무리 짓고 HR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 하고 나서 아마 되지 싶어요. 예.